영화병동 24시.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10회 특집으로 찾아뵌 영화병동 24시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가운데 존재감이 보이시죠?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안 돼. 예. 원테이크 원카트. 바로 이 영화죠. 오늘 게스트를 모신 이유는요, 카메라를 멈추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경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주광 선생님입니다. 저는 서예를 맡은 조성윤입니다. 박경영 선생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꼬마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구독자는 6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굉장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저희 반 학생들과 팀을 만들어서 단편영화 컨셉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반응이 좀 좋아서 조회수가 1000만 건 정도 나온 것도 있고요. 예, 굉장합니다. 딱지왕이라는 게 가지고 1000만 찍었고, 작년에도 한 30편 정도 찍으면서 웬만하면 올리면 10만 조회수는 넘어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재밌고 보는 학생들도 재밌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로 카메라를 멈추지 않는 분이시군요. 예, 멈추면 큰일 납니다. 오. 멈추면 애들이 집에 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못 찍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큰 이해관계가 있나 보군요. 이해관계.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네. 학교 홍보 목적이 되지 않을까. 강소협찬, 송천초 이런 것도 알고 뭐 그랬었습니다. 네. 비즈니스. 네. 비즈니스. 네. 저희 채널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6만? 네. 희망해 봅니다. 여기까지. 네네.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2018년에 개봉돼서 일본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죠. 이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아주 놀랐어요. 재밌어요. 예.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봐가지고요. 3번 봤어요. 특히나 이제 학생들과 네. 영상을 찍을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아주 재밌게 공감하면서 봤던 네. 영화입니다. 네. 김중광 선생님께서는 영화의 소문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 소문이요? 네네. 이 이런 영화에 영화가 있고 괜찮다더라. 이런 영화가 있다라는 걸 일단 역시 선아 PD님께서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밑보 네네. 밑보선 믿고 보는 선아님 PD의 네네. 너무 재밌었고요. 보고 나서 네.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또 열심히 이런저런 또 정보를 네. 찾아보긴 했습니다. 네네. 제가 참 모르는 영화가 많았더라고요. 아닙니다. 모르는 거를 새로 발견하고 또 신선한 감상을 들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좋네요. 네. 김중광 선생님께서는 역시 학생들과 예. 영화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역시 공감되는 부분이 아주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많았어요, 정말. 네. 예, 일단 영화 자체가 영화를 만드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저예산의 그런 네. 영화긴 하지만 네. 저희가 학생들하고 하는 수준을 생각하면 네. 저희가 볼 때 엄청난 막 또 메이저가 엄청난 스케일인데 네. 보면서 진짜 이런 씬에서는 이런 수고를 하고 네. 또 이런 애환이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재미있고도 힘들고도 그래도 정말 유익하고 보람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또 아이들과 언젠간 저 정도 작업을 정말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스토리에 대해서는 우리 김중광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담당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는 일단 영화를 모르고 보시는 게 참 좋은데 저희가 또 이렇게 막 하고 있네요. 네. 어쨌거나 만약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지금 돌아가셔서 보시고 저희 방송을 이어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저는 저의 일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 영화의 스토리는 처음에 무려 37분간 원테이크의 영상이 나오는데요. 그 원테이크 37분이 한 편의 좀비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37분짜리 자체도 좀비물을 찍기 위한 이제 배우와 그다음에 감독의 이야기인데 쫓기는 여주인공, 좀비가 된 남주인공. 근데 너무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화가 나서 연기 이따위로 할 거냐, 진심성 있게 하라. 네네. 막 이렇게 호통을 치고 다그치고 또 여배우 울고 하다가 진짜 좀비가 나타나요. 그래서 난잡하게 어디가? 촬영장이. 그래서 그 좀비가 물고 막 해서 막 스태프들과 막 여기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좀비가 되고 결국 마지막에 남주인공까지 좀비가 돼서 이 여주인공을 맡았던 그러니까 배우였겠죠. 이분이 결국은 나중에 그 극한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도끼로 처참하게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의 그 남자친구였던 그 배우 좀비가 된 그 남자 배우까지 사정없이 내려치는 뭐 그런 짧은 단편 좀비 원테이크 영화가 37분 딱 되고요. 엔딩 크레딧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영화 90분짜리인데 왜 여기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다시 영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앞에 37분간 원테이크
그 영화를 찍기 위한 그 하다가 좀비 나왔던 게 하나의 영화였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됐고 어떻게 또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이제 약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야겠죠. 네, 이렇게 약간의 다큐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스텝과 감독을 따라가면서 그 번잡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정말 포복절도한 에피소드들과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멋지게 그 37분짜리 원테이크 영화를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네. 그런 독특한 구성의 영화입니다. 스토리적으로 뭔가 설명을 보충해야 될 것 같은 게 있으신가요? 크게 세 부분으로 아, 나뉘어요. 예. 처음에는 그 영상 처음에 그 37분 네. 단편 영화가 나오는데 원컷 오브 더 데드. 예. 그것만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중간에 예. 끄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는 그 영상을 왜 찍게 됐는가 그래서 그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네. 각각의 그 캐릭터들이 어떤 성격인지가 하나씩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선 실제로 그 영상을 찍는데 이게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저 장면에서 저게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구나 이런 거가 하나하나 맞물리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네네.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구성으로 보면은 네.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거울과 거울하고 비춰보면 거울 안에 서로 막 비춰가면서 영상도 그렇잖아요. 뒤에 비전이 있고 카메라로 비추면은 영상 속에 영상이 있고 영상 속에 영상이 있고 그런 것처럼 네. 원컷 오브 더 데드는 원래 그거 찍기로 한 게 있고 바깥에서 찍는 모습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미 액자는 액자가 들어있죠. 그쵸, 예. 그리고 뒤에 기획 단계 각 캐릭터들의 성격을 보여줄 때도 다시 찍는 부분이 나오고요. 다시 그걸 감싸는 게 엔딩 크레딧, 진짜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는 실제 촬영한 스태프분들의 또 맞아요. 장면이 또 나와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감싸는 게 아주 영리하고 아이고 역동적이라서 정말 보면서 포복절도하게 되죠. 영화를 찍는 예. 영화에 더 씌우고 아 뭐가 좀 되게 되게 많이 거치게 네네. 까도 또 나오는 약간 네네. 양파 같은 영화. 네네. 가장 펀치라인이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포인트씩 한번 짚어주시죠.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카메라 이렇게 올려서 아래를 찍어야 되는데 예. 크레인이 망가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 그 PD 제작하시는 분이 예, 네. 아 그러면 그 장면 빼라라고 하는데 그 감독이 막 화를 내요. 네. 아니다 이건 빼면 안 된다. 네네. 하면서 승질 빡빡 내다가 결국은 깨갱하면서 네. 버리기로 하는데 그 딸이 어떻게 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안을 해가지고 다시 크레인을 살려가지고 찍는 건데 전 그게 참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감독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굽신굽신거려요. 네. 그러다가 그렇죠.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크게 내는 게 그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찍다 보면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만드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다 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네. 보거든요. 인기에 휩쓸려서 이거 한번 찍어볼까 그러면서 네. 자기에 맞지 않는 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장면 하나를 하기 타협하면 위해서 안 되죠. 예, 타협하지 않고 그걸 네. 끝까지 살리려고 노력하는 고문부터가 저런 마음으로 찍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기획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영화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들, 이제 방송국 관계자들이죠. 새로운 좀비 전문 채널이 열리는데 그 기념으로서 생방송 원테이크 원커트로 좀비 영화를 기억하게 된 거죠. 남기남 감독님의 스타일. 남기남? 예예. 용구가 땡칠이의 남기남 아. 감독님. 예예. 아, 예. 엔지 필름을 남기남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예. 엔지를 허용하지 않는. 네네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이 오케이 컷이죠. 프로듀서라는 분도 영화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못하고 방송국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막상 37분 동안 생방송이 돌아가고 있는데 핸드폰 보면서 딴짓하고 있어요. 회식할 생각밖에 없죠. 그런 와중에서 모든 거를 배우들에게 저자세로 가면서 인격 모독을 당해가면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별 모양이 나와야 이게 스토리에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찍기 위해서 프로듀서도 설득해서 콘 없던 프로듀서도 결국에는 중간에서 엎드려서 인간탑을 쌌잖아요. 그렇게 콘 없던 남자 배우도 인간탑을 쌓고 다 같이 올라가서 찍고 그 감동의 물결. 감동적인 부분. 이야 진짜.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 김주광 선생님이 생각하는 한 포인트. 일본 영화 특유의 과장된 캐릭터, 맞습니다. 약간 만화적인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계신데 저도 사실 일본 영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약간 그 과장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느껴본 적이 많지 않아서 또 주조연급의 여러 인물들이 하나의 과장된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빡빡머리이신 분은 계속 네. 배탈이 나고 예. 굉장히 예민한 아저씨 네네. 계속 술을 마시고 네네네. 막 딸 사진을 보면서 우시고 네. 주조연급들의 그 특성을 영화 안에 그대로 녹여내면서 그 상황 때문에 포복절도 씬들이 나오잖아요. 뿌지직 하면서 분장을 받고 예예 그렇습니다. 비참하게 울죠. 예, 그렇죠.
연기하셔야 되는데 너무 취해가지고 막 네. 진짜 리얼 진짜 토를 토를 하죠. 발산하시고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적절하게 녹여내면서 예, 그 깨알 웃음 포인트와 네. 그다음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인간 탑 네. 예,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래서. 모여서 뭔가 하나를 이루게 하는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캐릭터성이 잘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네. 원래 이렇게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집중도가 높게 볼 수 있게 구성이 잘 짜여진 경우가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거기 나오신 배우들 전부 다 무료로 나오셨다고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예예. 저수 탱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비가 발생하는 곳이죠. 그것도 지자체에서 무료로 빌려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완성도 엮어낸 그 감독님의 역량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감독님의 차기작도 한번 보셨죠? 예, 차기작 이제 이게 네. 잘 돼가지고 네네. 스피노프로 제작된 할리우드 대작전 봤는데 네. 안 보셔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과감하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네. 보셔도 됩니다. 네. 안 봤습니다. 예. 네.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가 정말 좋은 영화. 생각보다 일본은 센세이션이었거든요. 네. 진짜 큰 히트를 쳤는데 한국에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예, 홍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거 개봉할 때는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나중에 소문으로 해서 소문. 예, 나중에 이제 그 뭐지 그 출발 비디오 이런 예. 저 재밌겠는데 하면서 봤는데 아주 그냥 제대로 재밌더라고요. 네. 하지만은 결국에는 감독님께서는 처음에 집중력을 그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셨던지 할리우드 대작전인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애초에 처음에 시리즈로 생각하면은 네. 이게 되게 재밌게 되는데 네.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성공했는데 하면서 한번 더 만들어 볼까 하면은 대부분 다 대표적인 게 터미네이터죠. 아 그렇습니다. 2편까지는 그렇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네. 3편부터는 다 망했죠. 네, 그렇죠. 이 욕심이 과한 것도 좋지 않다. 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작품 활동할 때는 겸손하게 해야 된다. 캐릭터를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님. 감독님 일본 영화 보면 단역으로 가끔 얼굴 뵐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수염이 이제 약간 눈에 띄고 예. 약간 익살맞게 생기신 게 이제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연기도 아주 좋으셨어요. 연기 좋네요. 예. 자존심 강한 배우들과 그리고 발주처인 방송국, 뭐 거들먹거리는 젊은 잘생긴 프로듀서 그 사이에서 조율을 해가는 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족이 약간 힘들잖아요. 따님도 영화에 뜻을 두고 있는데 아주 강성이라서 개성이 예. 나중에는 혼자 쓸쓸하게 집에서 어렸을 때 딸 사진을 보면서 울죠 비참하게. 네. 그런 부분도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연기라던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일단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 감독님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에게도 좀 해당되는 얘기인데 네. 그 연기 최고수들이 할 수 있는 연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설픔을 연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내가 어설픈 무언가를 연기하고 있다라는 걸 연기하는 거. 근데 그 측면에서 그 감독님이 이제 초반에 네. 초반 그 37분 초반에 등장해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것들 그게 이게 나중에 이제 뒤 후반부에 가니까 굉장히 놀랍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발산되었던 거를 그 짧은 대역을 하시면서 네. 또 거기서 약간의 소심한 복수를 해내시잖아요. 오시를 좀 제대로 하죠. 예, 흘리잖아요, 아예 배우. 여배우한테는 이 거짓으로 똘똘 맞습니다만. 맞히는 막 악설을 그냥 막 그런 예. 거였어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모르고 봤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남자 배우한테는 넌 왜 리허설 할 때 이렇게 말이 이 영화는 내 많냐고. 거야 내 거. 예, 이 영화는 내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의 그 캐릭터 내에서 어설픔과 동시에 어쨌든 쌓여있던 거를. 쌓였던 걸 폭발하는 네. 게 동시에 보여졌다라는 게 이게 이 정도 연기의 초고수 아닌가. 네네. 예, 정말 그런 느낌으로 좀 고장면을 봤습니다. 네. 저는 되게 단순해가지고요. 맨 처음에 이게 좀 되게 웃긴. 좀 네. 너무 이제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네. 원카트로 찍으라 그러면 네. 당황해가지고 예. 에? 예, 그렇죠. 이상하게 좀 그 장면에서 되게 귀여우면서도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에? 하는 게. 네. 이제 원래 일본 애들이 저러지 싶으면서도 예. 원래 좀 그런 취미새가 있긴 하죠. 예. 한국에서도 그 일본 영화 보면 아니 쟤네들은 감정선이 왜 그런지 좀 과장돼 있고 말투도 뭔가 이상하고 좀 저렴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말투가 좀 한국이랑 그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더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감독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감독님이 이제 팀을 짜서 진행을 하는데 아주 각각의 캐릭터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발달되신 분들만 다 모이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 목걸이처럼 구슬을 꿰어서 다 조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조직 장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정말 쉽지 않았죠. 그런데다가 결국 생방송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감독 역할로 하실 분하고 분장사 역할을 하실 분이 결국에는 눈이 맞아서 어딘가에 가셔서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구경 왔던 연기가 꿈이었던 자기 와이프가 그분이 분장사 역할을 해야 됐고요. 감독님도 시작 바로 5분 전에
내가 대사를 다 꿰고 있으니까 감독역을 해야겠다라고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비어왔었던 여배우는 사무소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기 싫은 거 다 안 하려고 하고 눈물도 안 하려고 하고 남배우는 어떻게 해서든 이 위에 뭐 깊은 의미가 있다는 듯이 굉장히 겉멋들어 있어요. 맞아요. 허세와 철학. 야, 이 영화는 네 영화야 네 영화야 하면서 축켜 세운 다음에 결국에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 생방송이 들어가 버리니까 쏟아낸 거죠. 이 거짓부렁이 여자랑 남배우한테는 넌 아무것도 못하고 이 영화 내 거야 하면서 그렇게 뱉어내게 된 거죠. 가족 얘기 먼저 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감독님 와이프분 분장사 역할로 하시죠. 그분이 아주 극렬한 연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의 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일단 다른 거 없고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퐁 아주 퐁 정말 최고였어요. 예예 최고의 유행어죠. 네. 네. 그 자세와 꼿꼿한 그 자세와 네. 네. 그다음에 그 퐁을 할 때 느껴지는 어떤 아우라. 네. 그리고 또 캐릭터 이 영화 안에서 어쨌거나 배우에 대한 과거의 배우를 하셨던 네네. 분이잖아요.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렇습니다. 그 상대 배우의 팔을 부러뜨렸다고 했죠. 네네네. 그래서 배우계에서 퇴출당하셨다. 네. 근데 그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우시는 네.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안에서 에너자이저 역할을 제대로 하신 제대로 분이 하시죠. 아니었나. 네. 그분이 아주 눈빛이 살벌해져요. 맞아요. 귀기 어려 있죠. 아, 장난 아니야. 약간 이게 영상이 처음에 조잡하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연기 살벌해지는 그 과정이 네. 되게 이제 몰입감을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맞아요. 그 37분을 몰입하면서 볼 수 있어요. 네. 그분이 또 가장 통제가 안 되는 허리케인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좀비 역할로 하시는 분들이랑 서로 합이 있는 게 아니라 발차기로 다 날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 진행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수습해야 돼서 결국에는 그분을 이제 갑작스럽게 죽인 것처럼 이제 꾸며야 됐죠. 예. 메인 빌런이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유쾌하신 아주머니 같은 역할이었다. 분장으로 뿌리는 피를 뒤집어 쓰게 되니까 그때부터 눈빛이 완전히 바뀌죠. 돌변하신. 훌륭하셨습니다. 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선 포스터를 볼까요? 포스터를 보면은 가장 큰 메시지를 주는 거는 여배우예요. 가장 많이 비춰주는 거는 여배우님이죠. 그렇죠. 처음엔 되게 어설프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맨 처음에 뭐 오네가이 이러면서 예, 예, 막 그렇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럼 보면은 아우 왜 이렇게 연기 못하지? 라는 생각이 진짜 맞아요. 들거든요. 근데 맞아 끝까지 다 보고 보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잘하는 모든 게 다 거거든요. 이유가 있었죠. 예, 그렇죠. 전문 연기자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맡은 역할을 잘 해냈다고 보고요. 뭐 어쨌든 카메라는 37분간 카메라가 따라갔던 건 사실 이 여배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37분을 그렇게 소화해냈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고 네네. 실제 그 원테이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 씬이 몇 번째에 성공했냐 네. 질문을 GV 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시는군요. 예. 네네. 6테이크. 그렇습니다. 6번째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주인공이 가진 색깔이나 개성 다 떠나서 그 카메라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서 그 여러 동선과 그 모든 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만 네. 해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요. 6테이크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소한 거지 첫 테이크부터 완벽했을 거라고 봐요. 아예 사전에 프로덕션 그렇죠. 자체에서 예. 완벽하게 연습을 하고 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 고르셨던 걸 거고요. 37분 동안 사실 따라가는 건 여배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체력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거를 과연 어떤 연기자가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소리 질러야 되는 장면들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 탈진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소리 지르면은. 그러게요. 얼굴에 피를 엄청 뒤집었어요. 맞아요. 네, 그 부분에서 참 고생했겠다. 네. 입에 다 들어갔겠네. 네네. 딩 단계에서 감독님을 대하는 그 재수 없는 태도, 네. 그런 것도 아주 눈여겨볼 만할 것 같아요. 대머리 아저씨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 아, 반짝반짝해가지고. 예예. 근데 이게 중간에 궁 잡는 아저씨. 중간에 계속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네네네. 거리면서 뭐 하다가 근데 나중에 이 첫 부분에 어슬렁어슬렁 것은 눈에 잘 안 띄거든요. 네네. 근데 뒷부분 가면은 이제 장터로 일어나면서 이 많이 웃음을 주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분의 명대사가 있죠. 네네. 메일로 다 보냈는데 메일로 다 보냈는데 그렇죠. 메일 확인 안 하셨나요? 네네. 예. 그분이 이제 정제수만 마실 그쵸. 수 있는 분이라서 일반 물을 마시면은 바로 장트러블이 일어나서. 되게 예민하고 재수없게 보는데 네네. 결국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무너지죠. 그냥 네네. 엉엉 울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할리우드 대작전에서도 이제 네. 같은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러시군요. 이제 할리우드 가서 이제 영화를 찍기로 해요. 네. 이분이 저는 비행기를 못 타서 배는 준비됐죠. 그러니까 스태프가 내 배요? 네. 저희 예산이랑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메일 보내는데 계속 너무 보다 보니까 네. 매력 있더라고요. 매력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 트러블이 심한 편이다 보니까 그분의 그 기회가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만큼 급한지 네. 그리고 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지 네. 그런 게 이제 몸에 사무치도록
전국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20%의 장 트러블 그분들의 이제 아픔을 대변한 거 아닌가. 예. 영화에서 대략적인 이야기하고 캐릭터별 우선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의 태도, 감독은 어때야만 되는가? 라는 거에서도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분은 인정받지 못하는 감독님인 것 같아요. 재연 전문, 본인의 강점이 있는 거죠. 맨 처음에 그 네. 옥상에서 휠체어를 타는 네네네. 배우가 자기가 이 대사를 외치는지도 모르고 예예예. 그게 되게 웃겼던 게 네. 제가 그러거든요. 오.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애한테 야 이쪽에서 걸으면서 네. 손을 흔들어 이쪽에. 네네네. 그러면 왜요? 해 그냥. 그럼 해요. 그럼 나중에 편집도 애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제 얘기 같아가지고. 예. 남기남 감독님도 그게 유명하죠. 인터넷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저희는 이제 그 소문을 익히 많이 들었었는데 갈가리 형제와 드라큘라인가요? 그런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세 명이 주인공인데 내려오면서 세 명이서 점프해봐라고 했는데 아니 감독님 그걸 왜 해요? 하여튼 점프해봐라고 해서 점프를 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엔딩 장면이었구나. 그런 거죠. 상대편 배우가 오지 않아 찍을 수 있는 거죠. 머릿속에 설계도가 다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팀 버튼 감독의 1994년작의 에드우드 감독님이 그런 과로 할 수 있죠. 예. 인정받지 못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천재. 카메라를 멈추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NG 하나도 안 내요. 그렇죠. 그분 영화를 보면 네. NG 난 것들이 그대로 다 나와요. 예, 그렇죠. 이런 문을 들어갈 때 어깨를 탁 부딪히잖아요. 그럼 세트장이 흔들리잖아요. 전부 다 오케이 컷입니다.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대단. 갑자기 이제 다음 그 특별 출연으로 저희 또 언젠가 특집을 또 조만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때 올 민경수 선생님이 민경수 선생님. 그분이 있죠. 민경수 선생님이 제가 네. 이제 작업하는 걸 봤는데 그분은 NG가 없습니다. 네네. 다시 가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심지어 학생이 선생님 근데 이거 써도 돼요? 너무 잘했어. 오케이. 와. 천사 같은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 이렇게 말하면 그분 기분 나빠질 좀 있으면 좀 애들도 과가 좀 있으세요. 저는 칭찬 아닌가요? 칭찬이죠. 네. 그 굉장히 또 다작하시잖아요. 네. 부작의 왕. 정말.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에 오케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장면 나올 때까지 3번 4번 계속 돌려요. 예, 그럼 좀 그래서 좀 그게 좀 잘 안 되는데. 이게 왜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항상 저희 토크 이런 식으로 네네. 항상 산과 여러 옆갈래로 많이 빠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리멸렬이라고 하죠. 그 빠진 얘기를 더 길게 하는 그런 회차도 있습니다.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감독님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감독님 스타일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대치점에 있는 게 스탠리 큐브릭 감독님이 또 유명한 게 엄청나게 많이 찍는다고 하죠. 뭐 150 테이크 뭐 그렇다고 하고. 150이 넘는. 예. 그 시계태양 오렌지 같은 거 보면은 영상미가 굉장한데 과연 이 영상이 나오기까지 얼마만큼 배우를 쥐어짰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극과인가 봐요. 진짜요? 저도 그러니까 경현 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경현 쌤보다 어떻게 보면 저가 더 애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게 왜 찍는 이 장면이 왜 필요한지 배우들이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저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 아무리 짧은 한 컷도 엄청 설명해요. 네. 여기서 너가 이런 상황이고 너는 이런 감정인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근데 꼭 결과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어떤 예술이라던가 프로젝트라는 거는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결과가 최상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죠. 에너지가 소모되면 프로젝트가 멈추고 카메라도 멈추게 돼요. 멈추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 거죠. 그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저희 이것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의 대외적인 모습이라던가 저 말 더듬었다 아니면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이런 거 신경 쓰면 중간에 멈추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찍으려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더 재미없어지고 그런 게 있어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이따 봐요. 안녕. 나만 그렇게 하는데 안녕. 10회 특집은 처음이라. 구독, 좋아요.